한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가족의 평화 NLP와 불교로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제1부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싸울까, 제2부 NLP와 불교의 만남, 제3부 감정 리모델링과 대화 훈련, 제4부 갈등의 예방과 마음 훈련, 제5부 마할메서의 적용과 메시지, 그리고 부록으로 준비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부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싸울까라는 내용의 1장은 무의식적 심리 패턴이 작용을 하더라. 두 번째로는 본능적인 반응 구조가 일어나서 그렇더라. 세 번째로는 정보 처리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NLP와 불교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NLP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불교의 사임처법과 인식 발생의 원리, 그리고 제3장에서는 오감과 육식, 중도 연기법에 관련해서 다음 세 사정에는 근본 치료를 위한 개정회와 탐진치의 대화 관점을 소개하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감정 리모델링과 대화 훈련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긍정기억 10가지 쓰기를 먼저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 다음 요즘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MBTI 성격 부형에 대해서 부부 MBTI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행복 실천 선언문을 작성해서 선언을 했을 때 달라진다 라는 것을 내용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부에서는 갈등의 예방과 마음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략과 삭제, 일반화, 왜곡의 심리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임하고 부부관계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다음에서는 말다툼 예방 기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 5분 알아차림 명상 루틴을 소개함으로써 평소 여러분들의 생활을 해봄으로써 결과를 찾을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5부에서는 삶에서의 적용과 메시지를 한번 작성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NLP가 21세기 과학으로 풀었다고 하지만서도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처방 조치라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근본 치료를 위한 답은 부처님 말씀인 사년자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 부처님 말씀과 윤회에 대해서 2장에서는 실천적 명상과 뇌과학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명상을 실천하게 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제3장에서는 4년첩법을 활용한 가족명상을 실제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제4장은 교육과정에 가족심리 교육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중고 대학교에서도 관련한 교육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는 뜻에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 책의 부록으로는 먼저 가족관계 자기진단표를, 두 번째는 명상문 카드를, 세 번째는 감사 연습지를, 네 번째는 NLP 개념 요약 카드를, 다섯 번째는 가족 행복을 위한 경제적 지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운전자로서의 가족을 위한 삶의 시장 지침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자, 앞에서 진행했던 제1부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싸울까에 대해서 1장에서 무의식 심리 패턴이, 다시 말해 말은 표현이고 마음은 근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제2장에서는 본능적인 반응 구조다. 다시 말해 말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는 점. 다음 3장 정보 처리 방식 차이에서 우리는 같은 말을 듣고도
왜 오해가 될까에 대해서 먼저 우리 서로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정보 이해과 해석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교의 시각, 네 번째는 심리백신 대화법을 소개를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근원치료를 위해서는 불교의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 불교는 인식이 인간의 몸에서 감각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했듯이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름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는 각자의 인연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제 나름대로의 심리 백신 대화법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먼저 상대를 이해하는 이해의 폭을 열려야 된다. 두 번째는 상대를 칭찬을 해야 된다는 사실. 마지막에는 자기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요청을 예쁘게 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제가 가장 큰 이슈로 내걸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부부간의 갈등은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은 차에 접하시는 모든 고객들, 그리고 요청에 의하여 만나는 분들은 가족행복 코칭센터에 답이 있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